예, 투자 열기가 정말 대단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돈을 벌기는 작년보다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셨고요. 김영빈 파운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광석 실장님은 경제 현안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주 배웠고요. 김영빈 대표님은 저희 방송 저희 코너에 처음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파운트라는 대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에서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파운트는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산업이고요. 저희 파운트는 현재 금투협 공시 기준으로 약간 8,700억 원이 넘는 운용 자문 자산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1위 회사입니다. 네. 김광석 실장님이야 우리가 경제 분야에 워낙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김영빈 대표님은 핀테크 책에 이제 책 쓰신 거 보면 저희가 책 제목 이런 걸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우리는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핀테크 기업의 CEO라 일 때는 와닿지 않은데 로보 어드바이저 하면 투자자들은 딱 이제 감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투자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걸 이제 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두 분이 공동 제자로 책을 쓰셨는데 책에 이제 이 서브 타이틀로 당신의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방법을 모르면 투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출판사에서 좀 제목을 이게 좀 세게 뽑긴 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느냐? 제럴드 로브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러글을 하겠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두 분이 이 책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시너지를 내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자 한 그 배경에 대해서 김 실장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방송이나 또 여러 강연이나 책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이 정부가 됐든 혹은 기업이 됐든 그 강연을 듣는 혹은 그 영상을 듣는 그 개개인은 또 가게 경제 주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경제 현안이나 전망 말고도 여러분께 투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잃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저는 소위 분류를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분류를 한다면 또 투자 전문가 우리 김영빈 대표랑 함께 이 투자 관련 조언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 여러분께서 건전한 잃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의기투합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좋은 질문이다. 보통은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은 좀 고민이 좀 많은 질문인 거죠. 김영빈 대표님께서는 그럼 투자업계에 오래 계셨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어떤 투자의 길을 시스템적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사실 주린이들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시대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사실 저는 고객들을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 저희를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는 고객들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이제 겪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관들의 운용하는 수익률과 고객 개인들의 수익을 좀 비교해 보면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그게 꾸준한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해서 같은 알고리즘이 같은 AI가 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은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또 길게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손실만을 떠안고 가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낮아져서 향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돈은 너무나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예금에 돈을 넣거나 혹은 일부 자산만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잃게 되면 손실이 두려워서 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 성과를 충분히 잘 내주고 있고 이렇게 레코드가 잘 나오지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이해시켜야겠다.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안정적 노후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이 투자의 현인으로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을 제가 알기로는 193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90세가 넘었고요. 그의 소울메이터 찰리 먼거는 6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건데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김 실장이 썼는데 이게 꼭 멀리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게 꼭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또 그런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개념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본서를 통해서 투자 원칙이라고 이제 6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이 주식 투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신규로 주식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현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실물 자산, 소위 거주 혹은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네. 여전히 금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투자 의존도가 낮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89%가 예금에 의존합니다. 근데 예금, 저축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투자 방식은 소위 과거에나 어울렸던 방식이었던 거죠. 나의 돈을 어느 형태로,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이게 사실 재테크거든요. 나의 돈을 전재산을, 또 전재산의 일부를 저축을 할까? 주식을 갖고 있을까? 펀드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뭐 채권을 들고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그게 이제 재테크인 건데. 네. 근데 지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등장했지만 이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 경제 흐름에 대한 공부 전혀 그냥 배제한 채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더라 얘기만 듣고 네. 그냥 사고 또 내일 팔고 그리고 또 다시 사고 이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을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산업의 지형 변화를 좀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이 또 유망하고 그 유망한 산업을 어떤 기업이 또 리드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면서 그냥 동업하는 마인드로 주식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소위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이 이 기업과 중장기적으로 난 동업을 해볼래 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제 사고 오늘 팔고 종목 한번 물어보고 그런 방식보다는 좀 네. 유망한 트렌드를 좀 찾아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당장 살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해 주시거나 코인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문가들은 늘 공부하라 그러시죠. 그럼 공부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김영빈 대표님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돈만 있으면 뭐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대부분 특별히 2030 분들이 투자할 만한 사실 그 자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걸 만들어가면서 투자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 자산을 형성하고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를 소위 이제 금융 자산의 주식이든 뭐 펀드든 ETF든 어느 정도를 배분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저는 네. 결론적으로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바뀐 이 금융 패러다임 환경에서는요, 생애 소득보다 생애 지출이 압도적으로 크게 됩니다. 은퇴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은퇴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훨씬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한 40% 가까운 저희 30대 인구 중에서 40%가 노인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투자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전 재산을 걸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지금 이율 배반 아닌가요? 전 재산을 걸고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낸다. 두 개가 좀 상반된. 그래서 이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투자에 갖고 있는 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가 위험하고 고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가 아닌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것. 예, 그렇게 본다면 아니 7% 수익 정도를 얘기하게 되면 고객들 중에서는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략 7.2%로 10년을 투자하면 2배가 되는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30세부터 100세까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의 뭐 90세까지 거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60년 동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64배가 되는 성과입니다. 7.2%로 50년이면 32배고요. 그러면 내가 80세부터 꺼내 쓰는 돈은 지금 7.2%로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30억이 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전 재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직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커피값 아껴서 1,000만 원을 만들고 1,000만 원을 50년, 60년 뒤에는 30배, 60배로 불려서 본인이 그거를 노후에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을 끊은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제한된 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뒷부분에 듣고 싶어서 당신은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가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나 철학이 없다면 투자 신중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를 저는 출판사에서 서브 타이틀을 뽑은 줄 알았더니 김영빈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넣으신 거군요. 네, 셉니다. 단어 자체는요. 그러면 김 실장님께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멀리 본다는 거는 결국 시장의 흐름, 세상의 변화, 트렌드 그것도 메가 트렌드를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변화들, 한국 사회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겪고 있는 꼭 놓치면 안 될 어떤 메가 트렌드의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거, 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장담하지 않고 좀 빠져나갈 여지를 두고 확실하지 않게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요거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구학자가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바로 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 예. 네. 그래서 마침 어제 날짜로 한 칼럼이 나갔는데요. 네. 고령 사회가 진전되는 이런 과정, 우리 초고령화를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 트렌드를 어제 칼럼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고령화되는 현상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 앞으로 네.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네.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더 빠르게 둔화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령화 때문인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당장 오늘 부자 될래, 또 내일 혹은 다음 달까지, 내년까지 내 부자 될래 이런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도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일을 두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 20년 전까지는 지도책으로 길을 안내 받으셨다면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안내 받는다. 이게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국내 기업들 상위 한 2,000대 기업들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디지털로의 전환. 추세적인 전환. 예. 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의 물결이 또 언택트로의 전환인 네. 거고요. 예. 우리 김영빈 대표님의 이 파운트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이제 펀드 매니저 인간이 하던 이 투자 관리, 자산 관리 영역을 인공지능이 하는 컨셉으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체적인 예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아까 네. 고령화나 인구 감소도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역시 정말 중대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단적인 증거 하나만 또 들어드리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게요. 기계 산업이었죠.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가 스마트화, 소위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린카 컨셉이죠. 친환경, 네. 예, 친환경차. 세 번째가 서비스화입니다. 이제 구독 경제라든가 아니면 공유 모델로 바뀌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하는 거죠. 플랫폼에 녹여서. 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모든 트렌드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격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사들, 자동차 기업들, 자동차 판매하는 유통사들 모두 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변화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유망 산업을 좀 찾아볼까. 예를 들면 지급결제 산업이 부상한다든가. 왜냐하면
만나서 물건을 사던 시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니까 네. 현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급 결제 플랫폼들이 크게 부상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대한 거슬 수 없는 트렌드에 좀 주목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네. 이게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걸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우리가 옷 패션도 그렇고 뭐 과자 막 줄 서가지고 먹던 거 이런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트렌드로 가고 메가 트렌드로 가고 메가 트렌드로 갈 때 돈이 제일 많이 벌린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화로 컬처로 가버리면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변화를 잡으라는 거였고요. 김영빈 대표님께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할 만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자산을 지키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는데 보면 뭐 ETF 얘기도 하셨고 직접 간접 구체적으로 그러면 관념적인 거 말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별히 또 주린이들 젊은 2030이 투자하면 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네. 하나만 올인하지 말아라. 한 개의 자산을 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상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포트폴리오도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네. 급락장에서는 이룰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네. 이 수익이 아닌 리스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한 개의 기업보다는 사실 국가 단위의 지수 상품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에 투자하기보다 네. 이제 글로벌 자산에 배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꾸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이제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이 채권에 대한 사실 성장성이 상당히 그 금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앞으로 이제 바뀐 금융 환경에서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 중에서도 이 글로벌 자산 배분 안에서도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각종 테마들을 섞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좀 부원 설명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은데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강연을 다녀왔었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807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제 주식 그리고 채권, 대체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주식 몰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채권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지만 주식 투자 비중도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려나갈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807조 원이라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그런 투자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하는 어떤 컨셉을 그리는데 좀 참조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불편한 진실의 숫자가 그거죠. 예,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는 10인데 한국 주식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2%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야? 깜짝 놀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를 통한 해외 투자가 훨씬 좋습니다. 김 대표님께 시간 가기 전에 꼭 여쭤본 게 이건 사실 요즘 뭐 코인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2030들도 뭐 환호했다가 뭐 변동성 굉장히 큰데 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혹은 뭐 전략? 저는 이제 오늘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떨어졌을 때 두려움에 돈을 빼게 되는 것이 저는 투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투자는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힘있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것. 저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그러면 다 투기냐? 저는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결국 거기에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세일을 하니까 내가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인도 얼마든지 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측면도
그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급락했을 때 두려워서 돈을 빼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투기가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란 알면 기회가 되는 거죠. 모르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인은 어쨌든 변동성이 커서 저희도 얘기를 해도 또 투자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낸 결론은 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 여기는 목숨 걸지 말고 전 재산 걸지 말아라. 지금 어떤 타협으로 저희가 좀 내서 그런 거고요.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좋은 그 인사이트를 두 분이 이제 책을 내서 책 속에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요.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에게 뭐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1분 정도씩 좀 정리를 할까요? 김광석 실장님한테. 네, 예. 저도 비슷한 조언을 한번 드리고 네. 싶어요. 나 스스로 내가 저축만 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축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살짝 말씀드렸고요. 투기인지 투자인지를 구분짓는 방법을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감나무에서 어떤 감이 떨어질지 모르고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그건 투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감이 떨어질지를 분석하고 이 감이 그다음 떨어질 차례야 라는 걸 확신을 갖고 그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거슬 수 없는 변화, 흐름, 경기 동향,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좀 건전한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더 좋은 거는 이제 땅을 사서 감나무를 심는 거죠, 그죠? 감을 키우면 돼. 워렌 버핏이 부동산 투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버핏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농장 사가지고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는 걸 자기는 투자라고 본다고 버핏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김영빈 대표님도 한 1분 정도 투자 아이디어나 당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실물 경기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자산 가격들은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사실 더 오를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괴리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 시기에 현금만 들고 계신다라면 투자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정말 요즘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융자산들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투자가 두렵지 않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투자를 본인이 이해하는 것에 장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면 저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인공지능이 다만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 100% 쪽집게처럼 맞춰준다라는 기대는 허황된 기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꾸준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시면 저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대표시니까 그 로보 어드바이저 러버로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예, 지키면서 또 치열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 긴 호흡에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했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파운트 김영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